반갑습니다. 1964년생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 2026년 8월은 지금까지 벌여놓은 일을 냉정하게 추려내고 돈과 문서에서 실속을 확보해야 하는 달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재물운과 건강운, 귀인띠와 주의할 띠, 사업과 직장, 집과 땅의 매도 흐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8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1964년생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은 올해 63입니다. 갑진이라는 글자는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큰 나무가 물기를 품은 넓은 땅에 뿌리를 내린 모습과 닮았습니다. 갑목은 시작과 성장, 추진력과 고든 기준을 뜻하며 진토는 여러 기운을 안에 저장하고 때를 기다리는 변화의 땅입니다. 그래서 갑진생 선생님들은 작은 일에만 머무르기보다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일을 시작해도 앞으로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 생각하고 가족의 문제를 다룰 때도 당장의 어려움보다 몇 년 뒤의 상황까지 내다보려 합니다. 용띠 선생님들은 자신이 맡은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중심을 잡으려 하고 직장과 사업에서는 책임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결단을 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의 마음에는 자존심도 강하게 자리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참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쉽게 잊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선생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답답함과 서운함이 함께 커집니다. 그러나 강한 겉모습과 달리 속에는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깊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냉정하게 꾸짖으면서도 결국 해결책과 돈을 마련해주고 배우자와 형제의 문제도 외면하지 못합니다. 갑목은 본래 위로 자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63세 연세에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부동산을 정리해 다른 자산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토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방향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진생 선생님들은 결단력이 강해 보이면서도 중요한 재산 문제에서는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나중에 가격이 오를까 걱정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으면서도 지금의 안정이 깨질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한 목표는 쉽게 포기하지 않지만 그 목표가 현재 상황에 맞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오래된 계획에 힘을 지나치게 쓸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처음 세운 계획을 무조건 지키는 것보다 지금도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2026년은 병우년입니다. 갑목인 선생님들에게 병화는 식신입니다. 식신은 선생님 안에 있는 생각과 경험을 세상 밖으로 표현하고 기술과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결과를 만드는 기운입니다. 올해는 오래 준비해온 일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부업을 구상하거나 선생님의 경험을 활용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 움직이면서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오화의 불기운 역시 갑목의 힘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사람을 만나고 설명하며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활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선생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불을 계속 키우면 자신의 기운은 줄어듭니다. 병오년의 강한 화기운 속에서 갑진생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일을 벌이면 수익보다 체력과 비용의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일을 시작하는 능력보다 끝까지 수익을 남기는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들어가면 실속이 없습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자신의 계획에 확신이 생기면 주변 사람도 같은 열정으로 따라오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직원, 동업자는 선생님과 생각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느리다고 무조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병오년에는 선생님의 말과 표현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던 일도 직접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하지만 감정이 섞이면 선생님의 본뜻보다 말투만 기억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은 병오년 병신호월입니다. 절기를 기준으로 하면 8월 7일 입추 무렵부터 병신호월이 시작되어 9월 7일 백로전까지 이어집니다. 8월 초에는 앞선 을미월의 기운이 남아있으므로 일이 무겁게 느껴지고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추가 지나도 실제 날씨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다만 자연의 흐름은 크게 퍼지는 여름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가을로 조금씩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키운 일 가운데 어떤 것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병신월의 병화는 간목 선생님들에게 식신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활동과 표현, 사업과 기술을 활용하려는 힘은 계속 살아납니다. 신금은 평관으로서 결과와 책임, 경쟁과 현실의 압박을 가져옵니다. 식신과 평관이 함께 움직이면 선생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깁니다. 복잡한 일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포기한 계약을 다시 살리며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관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 피로와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모두 해결하려 하면 선생님의 몸과 자금이 먼저 지칩니다. 이번 달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의 진토와 병신월의 신금은 수의 흐름을 준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정보가 연결되고 묶여있던 재산과 문서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부동산, 계약과 정산, 이동과 사업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래된 거래에서 답변이 오거나 새로운 중개인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서 역할이 바뀌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은 모든 결과가 완성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고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계약과 잔금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8월은 가능성을 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다듬는 달입니다. 상반기에 생각만 해오던 계획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지만 기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키우려 했던 분은 인력과 비용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려 했던 분은 선생님이 생각한 가격과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의 차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도와주려 했던 분은 선생님의 도움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계속 미루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나쁜 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8월은 거품을 키우는 달이 아니라 실체를 확인하는 달입니다. 초반에는 집안의 문제와 지난달에 미뤄진 일이 겹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상대가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아 선생님이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화를 내며 관계를 끊거나 가격을 갑자기 낮추지 마십시오. 입추 전에는 조건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모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좋습니다. 중순에는 사람을 만나고 외부 일을 처리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은행과 관공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 거래처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도 상대가 선생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갑자기 투자를 권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친분과 금전 문제를 분리해서 보십시오. 하순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계속 끌고 갈 일과 정리할 일을 나누고 선생님이 직접 할 일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일을 줄이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수익이 없는 사업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정리하면 선생님의 힘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실제 능력을 보십시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보여도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화려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권을 선생님이 쥐면 주변 사람은 책임을 배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기준을 세운 뒤 실행은 역할에 따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8월은 활동을 통해 돈의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지출과 손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업과 거래,
부동산과 정상금처럼 움직이는 돈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연금과 임대료, 급여와 일한 대가처럼 일정한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정산과 미수금에 관한 연락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받을 돈이 있다는 말만 믿고 지출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마십시오. 실제로 계좌에 들어온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의 사정으로 지급일이 다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사업과 부업에서 새로운 주문과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은 반갑지만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운송비와 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확인하십시오. 갑진생 선생님들은 큰 기회를 잡기 위해 초기 비용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먼저 돈을 크게 넣고 나중에 회수하겠다는 방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험한 뒤 반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돈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업과 이사, 대출 상환을 이유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큰 돈을 지원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다는 말과 실제 상환 능력은 다릅니다. 자녀의 수입과 부채, 필요한 총액과 사용처를 확인하십시오. 선생님의 집과 예금을 모두 위험에 넣으면서까지 도울 수는 없습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를 위한 자금은 별도로 지키십시오. 부모가 안정되어 있어야 자녀에게도 장기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제와 친척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구체적인 상환 일정을 요청하십시오. 상대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더라도 기한 없이 기다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나누어 받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돈에 관한 약속은 문자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친한 관계일수록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서는 경쟁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수익 시점과 선생님의 매수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공동 투자와 개발 정보, 비공개 종목 추천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없이 곧 개발된다는 소문만으로 땅을 사거나 대출을 받아 주식에 넣는 선택은 피하십시오. 병신월의 신금은 숫자와 금융, 계약의 세부 사항을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만 보지 말고 수수료와 세금, 중도해지 조건과 손실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주식을 보유한 분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 무조건 기다리는 태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투자한 이유가 사라졌는지, 회사의 실제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조금 흔들린다고 감정적으로 모두 처분하지도 마십시오. 생활비와 분리된 자금인지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의 재물운을 살리는 방법은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있어도 당장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면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적고 세금과 보험료,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확인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자동 결제와 회원권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과 장기 금융상품은 성급하게 해지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보장과 해지 손실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상품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다면 기존 계약을 먼저 없애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진생 용기 선생님들은 8월에 과로와 열기, 근육과 관절, 소화기와 호흡기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간목은 근육과 인대, 눈과 간의 피로를 상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이 간목의 힘을 계속 바깥으로 끌어내면 목과 어깨가 굽고 눈이 쉽게 피로하며 몸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밭일과 집수리, 사업장 정리를 계속하다가 저녁의 기운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낮의 외부 활동을 줄이고 오전과 저녁으로 시간을 나누십시오.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을 조금씩 자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료 중인 질환 때문에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면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혈압과 심장, 혈당을 관리하는 분은 더위와 과로를 특히 조심하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한 두근거림, 갑작스러운 어지럼과 식은땀이 반복된다면 무리해서 일정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진토의 기운은 소화기와 복부, 몸 안에 쌓이는 습기와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찬 음식과 음료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장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른 뒤 늦은 시간에 과식하지 마십시오. 적은 양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과 단백질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병신월의 신금은 폐와 기관지, 피부와 대장을 예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바로 맞으면 목이 마르고 기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얇은 겉옷을 챙기고 잠잘 때 냉기가 몸을 직접 향하지 않게 하십시오. 외부 활동과 운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고와 부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높은 곳의 물건을 혼자 꺼내거나 무거운 짐을 무리해서 옮기지 마십시오. 허리와 어깨, 손목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에서는 머릿속 계획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누우면 내일 처리할 일과 돈 문제, 가족의 선택을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주식과 부동산 시세를 오래 보지 마십시오. 생각나는 일은 메모해 두고 다음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자야 낮에 판단력도 살아납니다. 건강에 관한 내용은 특정 질병을 확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 달의 환경과 흐름을 참고해 평소 약한 부분을 돌보자는 의미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십시오. 이번 달 가까이 하면 좋은 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원숭이 띠입니다. 용띠와 원숭이 띠는 큰 계획과 빠른 정보를 연결하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진생 선생님이 전체 방향을 잡는다면 원숭이 띠는 필요한 사람과 자료를 빠르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를 알아보고 금융 조건을 비교하거나 사업의 새로운 판매 경로를 찾을 때 행동력 있는 원숭이띠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보다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쥐띠입니다. 용띠와 쥐띠는 재물과 정보, 장기적인 계획을 현실적으로 이어가는 데 좋은 호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큰 가능성을 볼 때 쥐띠는 자금의 출입과 위험을 세밀하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집과 땅의 매도 가격, 세금과 대출 문제를 논의할 때 신중한 쥐띠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겁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사람이 좋은 귀인입니다. 세 번째는 닭띠입니다. 용띠와 닭띠는 계획을 문서와 결과로 구체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갑진생 선생님이 전체적인 협상을 맡고 닭띠가 계약서와 세부 조건을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와 세금, 계약의 특약처럼 작은 내용이 큰 돈에 영향을 주는 일에서 닭띠의 정확함이 도움이 됩니다. 말투가 직설적이어도 내용이 타당하다면 감정과 분리해서 들으십시오. 이번 달에는 거리를 조절해야 할 띠 3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띠입니다. 용띠와 개띠는 책임과 주도권, 재산을 바라보는 기준에서 부딪히기 쉽습니다. 선생님은 큰 방향과 가능성을 보지만 개띠는 원칙과 위험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재산과 사업 문제에서 서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면 대화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가격과 지분, 책임을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용띠는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고 싶어 하지만 토끼띠는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말을 돌려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상대가 책임을 피한다고 느끼고 토끼띠는 선생님의 압박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과 계약을 함께 다룰 때는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지 말고 기한과 조건을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애매한 약속은 나중에 큰 서운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용띠입니다. 같은 때끼리는 목표가 맞으면 큰 일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만 서로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경쟁이 심해집니다. 형제와 친척 가운데 같은 용띠와 상속과 부동산, 사업 문제를 논의한다면 누가 협상하고 누가 돈과 문서를 관리할지 나누십시오. 두 사람이 모든 일에 함께 관여하면 작은 판단 차이도 힘겨루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사업과 장사를 이어가는 갑진생 선생님들에게 8월은 잘하는 일에 힘을 집중하고 수익이 없는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달입니다. 선생님들은 사업의 규모와 가능성을 키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과 고객,
다른 지역의 시장을 발견하면 빠르게 확장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매출보다 순이익을 보아야 합니다. 거래가 많아도 외상이 늘고 비용이 커지면 실제 현금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상품과 업무별로 재료비와 인건비, 운송비와 광고비를 계산하십시오. 선생님의 시간까지 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몸을 지나치게 쓰면서 이익이 적은 일은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처의 미수금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거래했다는 이유로 결제를 계속 미뤄주면 선생님의 자금이 묶입니다. 앞으로의 외상 한도와 결제일을 명확히 하십시오. 새로운 거래처가 큰 주문을 제안하더라도 상대의 신용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량이 적더라도 돈을 제때 주는 거래처가 더 좋은 인연일 수 있습니다. 동업 제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가 기술이나 영업을 맡고 선생님에게 자금과 인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만 말하지 말고 적자와 부채, 사업을 끝낼 때의 정상까지 합의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을 피하는 상대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새로운 홍보 방식을 활용하는 일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을 선생님이 직접 익히려 하지 말고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선생님은 방향과 고객 관계, 품질 관리에 힘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직장과 기관에서 일하는 분은 업무 변경과 책임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맡고 사람을 이끄는 역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리더십이 인정받는 흐름이지만 권한 없이 결과만 책임지는 자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와 인력,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퇴직과 이직을 고민하는 분은 순간의 분노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현재의 갈등이 사람 한 명의 문제인지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수입과 생활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면 마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자리가 확정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업을 돕는 분은 선생님의 개인 재산과 사업 자금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부모의 통장에서 부족한 운영비를 계속 채우면 사업의 실제 수익성을 알 수 없습니다. 도와준 돈이 대여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하고 자녀가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선생님이 대신하지 마십시오. 문서운과 집, 땅의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에게 8월은 부동산과 계약이 사람과 정보를 통해 새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달입니다. 오랫동안 매물로 내놓았지만 반응이 적었다면 입주 이후 새로운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매수자나 이전과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물건에 관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처음부터 선생님의 가격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과 수리, 토지 이용 조건을 이유로 가격 조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물건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강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오랫동안 기다린 재산이므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제안이 무조건 물건을 깎아내리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와 주변 매물, 세금과 거래 기간을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가격을 조금 낮추더라도 잔금이 빠르고 특약이 단순하다면 선생님에게 더 유리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가격을 약속해도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오래 끌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금을 실제로 준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출 승인이 필요한지, 잔금일을 지킬 수 있는지도 물어봐야 합니다. 좋은 말보다 돈과 서류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집을 팔려는 분은 공간을 넓고 밝게 보이도록 정리하십시오. 갑진생 선생님들은 필요한 물건과 자료를 많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집의 구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관과 거실, 주방과 베란다부터 정돈하고 환기하십시오. 큰 공사를 하기보다 누수와 곰팡이, 고장난 수도와 조명처럼 매수자가 바로 확인할 부분을 먼저 손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려는 분은 등기와 경계, 진입로와 지목, 이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토의 땅은 오래된 관계와 사정이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개발과 도로 계획에 관한 소문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 가치만 믿고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면 거래가 오래 멈출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가족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매도 가격과 대금 분배, 세금과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하십시오. 가족마다 다른 조건을 말하면 매수자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집을 비우는 날짜, 하자와 수리 책임, 관리비와 세금 정산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가 추가한 특약을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선생님에게 계약 이후까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척과 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정식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구두 약속만 하면 나중에 돈과 감정이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병신월에 협상이 시작되고 실제 계약과 잔금은 다음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8월에 모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가격과 서류, 물건의 상태를 정리했다면 중요한 진전을 만든 것입니다. 8월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큰 목표를 하나로 줄이십시오. 사업과 투자, 부동산과 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의 생각을 가족에게 명령처럼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하기보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하고 가족의 걱정도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사람의 능력과 책임감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말을 잘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살펴보십시오. 네 번째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 사용처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예정과 입금 완료는 다릅니다. 실제 돈이 들어온 뒤 세금과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섯 번째는 자녀의 부탁에 즉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금액과 이유를 듣고 선생님의 형편을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문서를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보험, 예금과 대출, 세금 관련 자료를 종류별로 정리하십시오. 믿을 만한 가족 한 명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몸이 피곤한 날 중요한 협상을 피하는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상대의 설명을 놓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큰 송금은 충분히 쉰 상태에서 진행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 속도와 선생님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선생님의 자금과 상황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갑진생 용기 선생님들이 8월에 품어야 할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은 크게 올라갈 힘을 지녔지만 언제나 하늘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물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구름의 흐름이 맞을 때 힘차게 움직입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바로 이루어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멈추는 것도 큰 결단입니다. 평생 선생님들은 가족과 일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흔들릴 때 방향을 잡아주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먼저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모든 사람의 짐을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은 알려주되 각자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선생님이 계속 대신 해결하면 주변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자존심은 삶을 버티게 한 힘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계속 붙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계획을 수정해도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지혜입니다. 재물도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선생님의 생활에 안정적으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과 계약 규모가 커도 빚과 비용이 더 늘어난다면 좋은 재물운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인복 역시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이름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선생님의 몸과 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집과 땅을 처분하는 문제에서도 체면보다 생활을 생각하십시오. 관리가 어렵고 세금 부담이 큰 재산이라면 좋은 조건으로 정리해 현금의 여유를 만드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조급한 마음에 헐값으로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기준을 세우고 준비된 매수자를 기다리되 시장의 현실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1964년생 갑진생 용기 선생님들, 이번 병신월에는 크게 버리는 힘보다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힘을 사용하십시오. 수익 없는 일은 줄이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며
가능성 있는 일에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물은 현금 흐름으로 확인하고 부동산은 계약과 세금으로 판단하며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은 의지만으로 버티지 말고 쉬어야 할 때 쉬며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갑진생 용기 선생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8월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집과 땅이 좋은 조건으로 매도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업과 직장의 일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과 노후의 재물복이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믿을 만한 귀인과 정확한 정보, 알맞은 시기를 만나 현실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갑진생 용기 선생님들의 8월이 지나친 부담은 줄어들고 노력한 일에는 실속 있는 결과가 따라오며 귀한 재산과 건강에는 든든한 안정이 자리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